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구다른TV의 당달 호달입니다. 생순환 11주차 64번부터 69번까지 저희가 응용편부터 해서 쇼츠 내용까지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64번 전면 바운딩이죠. 네. 전면 바운딩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바운딩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바운딩이죠. 그쵸.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에 뒷면을 치는 바운딩을 보통 우리는 바운딩, 투 바운딩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이 경우 만약에 똑같은 기울기로 있는데 뒷면을 치지 않고 앞면을 친다면 바운딩이 먹을까요? 안 먹어요. 먹지 않습니다. 네. 그죠? 네. 이걸 우리가 앞면을 치는 걸 바로 전면 바운딩이라고 하고요. 기울기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겠죠. 요 정도 오면 먹을 수 있죠. 그쵸. 더 가면 먹을 수 네네. 있죠. 자, 응용 버전 첫 번째죠. 지금처럼 공이 서 있다면 1적구와 2적구가 다 쿠션에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운딩을 매겨서 1쿠션, 2쿠션으로 매겨서 다이렉트로 2적구 쪽으로 날라와도 이미 3쿠가 형성되기 때문에 칠 수 있는 공이고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대박. 겨우 맞았죠. 자, 응용 버전 두 번째입니다. 가끔 공이 이렇게 서는 경우들도 있죠. 네. 빨간 공을 쳐서 안쪽 더블 쿠션 1, 2, 3 이쪽으로 쳐도 되지만 가끔 테이블이 바운딩이 잘 먹는 부드러운 상태일 경우에는 바운딩을 매기면서 공이 어려운 공을 해결해 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 우와. 이렇게 쳐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조금 스트로크를 연습하셔야 되겠죠. 네. 자, 64번 전면 바운딩의 활용은 많이는 못하죠. 네. 이 정도 선에서 약간 예술성 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해보면 당구에 대한 재미와 그쵸. 희열이 있을 수 있겠죠? 좋습니다. 저도 연습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65번 상단 더블 횡단이죠. 네.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과 같이 서 있는 공의 배치입니다. 특별히 다른 걸 칠 만한 공이 없어요. 네, 가끔 빨간 거를 많이 끌어서 이렇게 뒤돌려치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단 더블 횡단을 치는 건데 상단에 작용이 들어가면 1, 2, 3에서 조금이라도 잘 내려옵니다. 노란 공이 바로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좋은 경우는 슬그머니 더 내려와서 포쿠션을 맞아주면 제일 좋아요. 자, 포달 한번 쳐보죠. 네. 밑그림을 그렸죠? 네. 예. 자, 여기서 상단이 작용했는지를 보죠. 이렇게 내려가 주죠. 그러면 그나마 상단 작용이 조금 두께 얇았지만 잘 됐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살짝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근데 올바른 시범은 아니고 분리각이 생겨서 노란 공이 바로 맞거나 원코 맞고 투코 맞고 이쪽으로 내려갈까봐 그러니까 무회전을 준다 하더라도 큐의 매듭이 나는 무회전을 줬지만 치는 순간 불안함에 살짝이라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공은 이렇게 일자로 쓰게 되는데 안 내려와요. 예, 이 전형은 실패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치시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응용 버전 우리가 원래 보여줬던 위치보다 간격이 더 좁아지는 경우 그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구사를 하면 되죠. 완전 얇게 치면 안 돼요. 네. 회전도 아예 안 주면 안 됩니다. 걱정을
하더라도 걱정하는 쪽으로 빠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공을 응용 보전의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포다리 직접 한번 쳐보겠습니다. 쫄립니다. 이거 쫄지 마세요. 네. 쫄리면 쫄리게 내버려 두세요. 네.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예비 스트럼 많이 하지 말고 준비되면 나가는 거예요. 오. 지금은 단축이 먼저 맞았어요. 네. 한 번만 더 쳐볼게요. 너무 잘 쳤어요. 조금 비틀림이 있죠.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됩니다. 네. 숙달된 조교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오. 한 번밖에 안 쳤죠. 조금 더 약간의 정갈함이 좀 더 있고 팔로우를 약간 더 길게 밀어주면 됩니다. 자, 65번 상단 더블 횡단은 지금처럼 응용 버전에 사실은 없다고 보면 되는데 간격이 좀 더 좁아질 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자, 66번 까탈 옆돌리기. 코너를 태우기가 약간 까탈스럽다는 의미에서 까탈 옆돌리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쇼츠 영상에서 봤을 때 실제 공은 지금과 같은 배치입니다. 지금 이 공은 옆돌려치기를 칠까 비껴치기를 칠까 고민할 수 있는 공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비껴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이 많이 밀려서 노란 공을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웬만하면 끌어치지 않는 이상은 비껴치기는 치기 어렵고, 그렇다고 옆돌이 쉽냐? 쉽지 않죠. 단축과 일접구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보통은 얇은 두께를 쳐야만 여기를 안전하게 태울 수 있는데 이목적구가 키스가 날 수 있죠. 임팩트를 너무 강하게 주게 되면 여기 짝짝이 걸릴 수 있다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두께를 두툼하게 치되 살짝이라도 수구가 이렇게 휘어줘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안고 치는 거죠. 살짝만 놔주는 거죠. 예, 강하게 치되 일단 기본적으로는 짝짝이를 각오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힘을 좀 너무 많이 뺀 상황이고 어찌됐든 이렇게 치시면 돼요. 굉장히 좋죠. 대부분의 응용편은 두께가 두껍고 약간 강한 타격에 짝짝이가 걸릴지도 모르는 느낌일 때 이 느낌을 좀 사용하면 좋죠.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있는 거죠. 이 공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이 기술을 쓰지 않는다는 전제로 저쪽 일반적인 두께를 치면 코너를 맞추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게 되면 키스. 당연히 이쪽에 키스가 많이 걸리게 되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두툼하게 우리가 배웠던 느낌대로 지금은 두께를 좀 더 써도 됩니다. 하지만 강했지만 튕겼지만 살짝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느낌을 살려서 치시면 돼요. 회전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잘 쳤죠. 예, 잘 쳤죠. 약간 더 두툼하게 강하게 쳐도 짝짝이를 안 건다는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신감 있게. 쫄지 말고. 쫄지 말고. 그렇죠. 조금 더 살짝 더 격차가 좀 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빨간 공을 왼쪽을 쳐서 치게 되면 조금만 두껍고 잘못된 스트로크가 나가면 짝짝이 걸릴 수 있죠. 그리고 공도 길어질 수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회전은 조금 빼고 약간 더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의 기술을 쓰게 되면 의외로 두툼하게 쳐야 되고 안전하게 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네, 이런 느낌인 거죠. 무난하게 치는 느낌이 나죠. 포달도 한번 쳐보세요. 그렇다고 아까처럼 굉장히 두툼한 두께를 쓰는 건 아니에요. 좀 얇은 두께를 써도 밀고 나갈 수 있어요. 잘 쳤어요. 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응용편은 한 2가지 정도.
일적구의 두께를 어느 정도 쓰고 내가 어느 정도의 임팩량을 가했을 때 단축이 맞을 것 같은 약간의 불안함이 있을 때 장축을 맞는 코너를 태울 때 지금과 같은 느낌의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또 좋은 공을 칠 수가 있다. 있다. 아시겠죠? 네. 자, 67번 타격 옆돌리기. 네. 응용편을 또 들어가야죠. 네. 그리고 쇼츠에서 또 다 못했던 분석도 좀 해보는 거고. 네. 자, 쇼츠에 대한 분석을 먼저 좀 해볼까요? 네. 자, 쇼츠에서 소개해드렸던 공은 바로 이 배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자신만의 타격감, 당점, 회전을 다 통틀어서 알아낼 수가 있게 돼요. 대부분의 분들이 요즘에는 공을 좀 굴리고 좀 천천히 치는 느낌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저마다의 당점, 회전들을 자꾸 연습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당구라고 하는 건 무식하게 쳤을 때 글로밖에 갈 수 없어 라는 공들을 더 많이 알고 외워야 됩니다. 저점자 분들이 당구 실력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저는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타격감입니다. 그게 감각이죠. 타격 감각. 그것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회전을 빼고 당점을 위를 주고 원팁을 주고 치는 거 이런 것들 다 복구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하게 칠 수 있는 당점과 회전을 설정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네. 자, 포달 쳐보세요. 포달은 저는 중상단. 중상단, 3팁 전부 다 주고 회전을 빼면 공은 길게 가니까요. 오늘은 3팁 줘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요렇게 힘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당점을 살짝 위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하단 가지고도 가능하거든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힘이 세기 때문에. 자, 응용 1편 타격 옆돌리기를 이용한 공입니다. 쇼츠에서는 여기 있는 공을 소개를 했지만 결국 확장된 공일 뿐인 거예요. 거기에 연장선. 연장선일 뿐인 겁니다. 네. 타격은 똑같이 강하게 합니다. 네. 한번 쳐보실까요? 오호. 요렇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죠. 네. 요게 좀 더 확장되면 네. 대회전도 칠 수 있죠. 이 대회전 어느 지점이 네. 여기에 어딜 맞으면 되는지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만 보고 타격을 하게 되면 여긴 자동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응용 두 번째. 가령 지금처럼 공이 있다면 좀 까다롭죠. 네. 자기만의 타격감을 알게 되면 네. 회전과 당점의 높이가 조절이 될 테니까 강하게 쳐가지고 네. 무식하게 쳐가지고 이 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게 최고 아니겠어요? 그죠. 한번 쳐볼까요? 네. 퍼펙트하게 쳤죠. 네. 응용 세 번째. 다 비슷한 공이에요. 네. 네. 근데 아까하고 일적구와 수구의 위치는 동일. 비슷합니다. 네.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아요. 네. 네. 이목적구의 위치가 좀 더 길어졌죠. 네. 그러면 이때는 공이 살짝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당점이 일단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네. 살짝의 곡구가 나야 되니까. 네. 한번 도전? 도전. 예, 한번 쳐보세요. 퍼펙트하게 쳤죠. 바로 이렇게 강한 타격은 기본인 겁니다. 네. 거의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회전과 당점의 높이 조절로 네. 이런 타격에는 이 공은 이렇게밖에 갈 수 없어. 이런 훈련이 좀 더 필요합니다. 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네 번째. 응용 배치에 해당하는 공입니다. 가끔 공이 이렇게 쓰면 아마 고민이 엄청 많이 드실 거예요. 약간의 변동만 있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쳤던 1번을 제외한 2번, 3번의 응용 배치와 거의 동일하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은 강하게 쳐서 키스를 1, 2 지그재그로 빼고 그 이후에 공이 들어오면서 포쿠션 이상으로 들어가는 공이죠. 이때
쓰리쿠션 자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고 네. 거기까지 강하게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도전. 아주 잘 쳤습니다. 67번 타격 옆돌리기. 이렇게 몇 가지를 해봤지만 네 가지 정도 했죠. 이후에도 대회전도 있고 앞돌 대회전도 있고 너무 많은 곳에 있기 때문에 네. 활용 범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타격감을 연습을 할 것. 연습할 것. 오케이? 오케이. 자, 68번 옆돌리기입니다. 네. 근데 이름을 수구는 6m, 일접구는 10cm. 원래 10cm입니다. 아, 원래 10cm.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교과서를 본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이 공의 포인트는요. 네. 기본적으로는 일접구에 가해지는 충격량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응용공을 한번 쳐볼게요. 네. 응용공을 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원쿠션 이후에 회전을 늘리기 위한 부드러운 스트로크의 기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변형 뒤돌 대회전에서 짧게 길게와 흡사하죠. 근데 일접구의 충격량적인 측면에서 약간 다르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네. 변형 뒤돌 대회전과 비슷하죠. 네. 그런데 지금 공을 만약에 스피드만 살리고 네. 길게만 치려고 그런다면 일접구의 충격량이 강하게 전달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분리될 때 들어오면서 만나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두께를 쓰되 부드럽게 얹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한번 쳐볼까요? 네. 예. 이때 스트로크는 쇼츠에서 했던 스트로크 그대로 1, 2, 3 1, 2 요것도 조금 센 편이죠. 네. 예. 좀 팍 나가. 팍 나가죠. 네. 예. 이번에는 일접구의 충격력적인 측면으로 공을 한번 응용으로 가보죠. 네. 아주 보이기에 노멀한 뒤돌려치기가 있죠. 네. 근데 이 공이 함정 있는 공이에요. 원래 키스가 있는 공이에요. 키스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판판히 키스를 내는 공이죠. 그냥 치다 보면. 그럼요. 평범하게 치게 되면 이렇게 맞고 절로 분리될 때 이 공 맞고 들어오면서 걸리게 됩니다. 키스를 내볼게요. 키스가 나는 공이에요. 평범하게 치게 되면. 지금은 스트로크 자체가 그냥 컴팩트하죠. 네, 그냥. 그렇죠. 네. 이럴 때도 우리가 쇼츠에서 소개했던 그 느낌을 그대로 치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대신 얇게 맞진 않죠. 살짝 두툼하게 맞아도 돼요. 근데 내 공에 회전이 많기 때문에 네. 운동량을 많이 줘놓는 거죠. 1, 2, 3 1, 2 그러면 일접구가 어떻게 되죠? 절로 네. 더 내려가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어떻게 보면 디도를 부드럽게 치는 기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부드럽게 치는 거예요? 예, 많이 속습니다. 부드럽게 칠 때는 항상 이 예비 스트로크를 좀 지키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 예비 스트로크를 하지 않고도 공이 되지 않느냐? 됩니다.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구 자체가 잘 구르질 않아요. 또 너무 부드럽게 톡 치려다 보니까. 설명드렸잖아요. 네. 예비 스트로크를 짧게 하게 되면 수구가 굴러야 되는 본능적인 힘 때문에 임팩을 구하게 된다. 그쵸. 부사하게 된다. 또 가보겠습니다. 응용 3. 당연히 얇게 쳐야 되는 건 기본이고 네. 일접구가 움직이지도 않고 네. 덜 움직이면서 내공의 회전도 많이 먹어야 되는 공 중에 또 하나죠. 네. 네, 입사 반사 각도 맞춰서 그냥 치시면 돼요. 네. 당연히 짧게 길기의 전형이죠. 네. 하지만 부드러움에서 차이가 좀 다르죠.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 잘 쳤네요. 회전이 좀 부족해 보였는데. 자, 응용 네 번째. 이와 같은 공이 또 있는 네. 거예요. 지금 경우도 부드러움도 있어야 되고, 네. 일적구의 타격량도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하는 루틴이 굉장히 좋긴 좋은데, 네. 너무 빠르게 흔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조준을 위해서 네네. 처음에 흔들 때 음. 너무 강하게 흔들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흔들다가 앞에서 살짝 멈췄다가 앞에서 싹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네. 템포는 좀 비슷하게. 네. 그렇죠. 잘 쳤어요. 네, 조금 짧지만 맞았다고 치죠. 아주 잘 친 거예요. 네. 조금 더 얇게 맞추는 느낌으로 훈련하면 되겠죠. 네네. 너무 잘 쳤습니다. 68번. 수구는 6m, 일적구는 20cm. 네. 다시 말하면 부드럽게 일적구의 충격량을 줄여주면서 치는 네. 옆돌, 뒤돌 등등등. 부드럽게 치는 공의 어떻게 보면 정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스트로크는 지금처럼 약간 출렁이게끔 부드럽게 흔들어주는 게 좋은데 너무 과하게 하는 건 조준의 미스가 나니까 그런 거를 좀 더 훈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69번 스쿼트 앞돌리기. 스쿼트 앞돌리기에 대한 진위 여부도 좀 파악을 해보고 응용 배치도 한번 쳐보자고요. 네. 이 스쿼트 앞돌리기를 지금처럼 인위적인 스쿼트를 이용하는 이후 네. 이 인위적인 스쿼트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허공을 겨냥하고 네. 큐 끝을 일부러 공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면서 네. 그럼 공이 지금처럼 이동하는 게 보이죠? 네네. 그렇게 맞추는 걸 인위적인 스쿼트라고. 이 이유는 당연히 민감한 두께를 어쩔 수 없이 맞을 수밖에끔 만들기 위함이 네. 첫 번째고 네. 그리고 실제로는 좀 더 숨은 뜻은 수구의 출발 위치를 변경시켜서 유리하게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수구를 네. 여기서 친다면 노란 공이 걸릴까 봐 고민하지 않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위적인 스쿼트 기술을 쓰게 되면 원래의 두께를 맞추는 것보단 네. 살짝이라도 공이 이렇게 출발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약간 여기서 출발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두께를 약간 두껍게 써도 실제 노란 공이 잘 안 맞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응용 배치 아닙니다. 그냥 검증 단계의 공일 뿐입니다. 지금과 같은 공이 있습니다. 네. 빨간 공 안쪽으로 앞돌려치기 대회전을 칠 건데 네네. 굉장히 어렵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허공을 생각보다 이 공간을 한 1cm 정도 공간을 띄워서 겨냥을 하고요. 네. 인위적으로 스쿼트를 이용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게끔 구사를 해보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수구의 출발이 여기가 아닌 이쪽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포다리 진짜 어렵죠? 네, 어려워요. 두 번만 쳐볼게요. 네. 와우! 오. 굉장히 잘 쳤죠? 그렇지. 더 잘 치네. 나이스. 자, 지금과 같은 공인데요. 지금은 흰 공, 수구와 빨간 공이 거의 일자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두껍게 밀어서 회전을 다 주고 이렇게 되돌려치기를 칠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수구가 약간 더 빨간 공보다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때는 얘기가 다르죠. 요런 기울기가 되기 때문에 네. 이 경우는 여러분 두껍게 치면 빨간 공이 흰 공을 때리는 키스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는 수구의 출발 변화로 인위적인 스쿼트를 이용하여 약간 얇은 두께를 겨냥하되 네. 결론적으로는 두껍게 맞출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이 공이 키스가 안 나고 들어간다면 이 공은 수구의 출발이 분명히 변했음을 입증하는 공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그죠? 그래서 약간 절반 정도 두께만 겨냥하고요. 인위적인 스쿼트 많이 비틀어 주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 키스도 안 나고 공이 들어갔죠? 네네. 그러면 수구의 출발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미세하게 변화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앞돌 대회전은 어렵지만 네네. 진공에서는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하죠. 네. 자, 첫 번째 응용 배치입니다. 네. 66번에 말씀드렸던 까탈 옆돌리기. 네. 코너 쪽에서 짝짝이를 걸지 않고 장축을 태울 수 있는 것과 유사. 내용은 비슷하죠. 네. 하지만 기술은 다르게 되죠. 그래서 보통 공이 지금처럼 서 있게 되면 네. 빨간 공을 얇게 맞추고 장축을 걸면서 옆돌려치기를 치는 것을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가 이 공을 최대한 얇게 지나갔다고 쳤을 때 네. 이런 공의 중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남은 장축의 거리가 공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으면 웬만하면 면을 다 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때 당연히 아까 되돌려치기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건 세게 칠 필요는 없습니다. 얇게 그냥 하고 큐 끝을 미세하게 공 쪽으로 보내주면서 네. 그렇게 되면 두꺼운 두께를 맞아도 실제로는 짝퉁이 잘 안 걸려요. 자, 포다리 한번 쳐볼게요. 네. 네.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네. 대부분 코너를 맞추기 어려울 때 이 기술을 쓰면 되겠죠. 네네. 대부분 옆돌이거나 옆돌 대회전에 해당하는 거죠. 네. 오, 네네. 힘만 살짝 주면 되죠. 네. 한번 쳐볼게요. 그렇죠. 오. 너무 잘 쳤죠? 오. 그죠? 네. 자, 응용 세 번째. 세 번째. 좀 까다로운 옆돌려치기죠. 지금 빨간 공을 오른쪽 면을 쳐서 롱 앵글로 길게 옆돌려치기를 치고 싶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노란 공 뒤돌도 좀 아리까리하고 붙어 있으면 더하니까 네. 이때도 인위적인 스쿼트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최대로 맞았을 때 얇게 맞았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죠. 네. 그죠? 이런 느낌으로 되잖아요. 공간이 넓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좁아요. 이 간격 자체가 좁아요. 그래서 인위적인 스쿼트 기술을 사용하면 또 두께를 편안하게 맞출 수 있죠. 큐는 이제 빠르게 슈팅을 해버리면 안 되고 공이 이쪽으로 밀려나가게끔 달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오, 너무 잘 쳤죠. 이거는 뭐 맞았다고 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소한 모음집 10주차부터 요번이 이제 11주차인데요. 기존과 다르게 이렇게 개편집으로 올려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기술을 조금 습득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고점자의 길로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열심히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